네, 오해 쟁점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계속해서 고점 높이는 종목들 멋지네요. 지금 4,660선 부근의 움직임 나타납니다. 이 상황 속에서는 뭐 봐야 하는 걸까요? 심장이 두근두근한 시장인가요?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느냐에 또 다를 것 같아서요. 오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미래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먼저 인사 나눌게요.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오늘 눈이 오고 또 서울 버스 관련한 이슈가 있어서 그죠? 네. 예,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원정 부장님은 잠시 후에 또 저희 인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전에 긍정과 부정 받아두었습니다. 같이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오늘 현대차 그룹의 시선 많이 뺏겼죠. 수급도 많이 뺏기고 있습니다. 두 분 모두 긍정 의견 나타나고요. 자율주행 로봇까지 엮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오늘 이 두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다, 셋 다 모두 긍정을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더 간다라는 거군요. 자, 정태근 이사님께 먼저 여쭐게요. 일단 현대차의 로보택시 시승 이슈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율주행 쪽에 있어서도 오늘 관련주 부각됩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41만 원 터치했다라는 점, 증권가 목표가는 줄 상향 이어집니다. 또 로봇도 피지컬 AI의 원년에 따라서 아틀라스 너무 좋고요. HD 현대로보틱스에 대한 IPO 소식 또한 있어서 지금은 그냥 범현대 가면 다 담아도 되는 건가? 뭐 HL 만도도 그렇게 보면 또 이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어디에 주목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뭐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어쨌든 뭐 그동안 말씀드렸던 이제 현대차를 이제 완성차 기업이 아니라 AI 로보틱스 기업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AI 로보틱스 기업으로서 어떤 인정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 뭐 거기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실적이 그렇게 좋아도, 그리고 주주 환원책이 나와도 주가를 왜 이렇게 안 가지 하는 그런 고민을 이번에 이제 한 방에 그냥 완전히 해결이 됐다라고 보는 게 일단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어쨌든 이제 이 로보틱스, 그러니까 보선 다이내믹스를 통해서 이제 로봇을 양산하게 되고 그 로봇을 이제 현대차 미국 공장에 먼저 투입을 하게 되면서 제가 봤을 때는 실증 자료를 먼저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현대차 공장이 아닌 이제 다른 기업들 쪽으로 이제 납품을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반가운 부분은 테슬라 대비해서 또 앞서 나가고 있다는 부분들이 이렇게 호평을 받고 있다는 것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SDV 관련돼 가지고 이제 로보택시 올 연말에 이제 상용화 계획을 또 발표를 했거든요, 미국에서.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이 되게 되면서 오늘 현대차가 상당히 좀 강한 게 아닌가라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어쨌든 자동차가 오른 이유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사실 이제 제가 이제 2주 전인가 이제 관점을 제가 좀 바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사실 들어가는 게 일단 1차적으로 맞다고 좀 봐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의 의견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새로운 영역에 진입을 했다라는 거죠. 2011년부터 그렇게 뚫기 힘들던 26만 원, 30만 원을 차례로 돌파를 하게 되면서 신고가 영역에 진입이 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추후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거는 꺾이는 게 아니라 저가 매수 기회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 추후에 또다시 기회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같이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뭐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린 부분, 뭐 현대오토에바라든지 슈어소프트테크, 아우터크립트 이런,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자율주행 관련돼 가지고 하드웨어가 많이 부각됐었지만은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제 분야가 넘어간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같이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면 앞으로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자동차 부품주들이 이제 따라서 올라갈 건가,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부품주. 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서현이와하고 이제 SL 같은 경우는 그래도 흐름이 조금 그래도 좋아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한번 동반해서 같이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유진투자증권이 질렀어요. 목표주가 60만 원 질렀습니다. 요즘은 이제 삼성전자도 그렇고, 반도체 투토도 그렇고 이제 보면은 누가 많이 올리나 이렇게 경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여전히 실적은 그렇게 뭐 좋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뭐 어떻게 바라보냐에서 틀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2023년도 15조를 여전히 이제 돌파를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상회하지 못한다. 2026년도 마찬가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보틱스에 대한 가치가 반영이 되게 되면서 지금 어떤 저평가를 해소할 거다
라는 그런 기대감을 반영시키면서 목표 주가를 설정을 했더라고요. 현대차가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퍼가 9배 정도 되는데 11배 정도 상향 조정하니까 60만 원 정도 나온다는 그런 결론을 냈던데 어쨌든 60만 원 간다 안 간다 뭐 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목표 주가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들은 어쨌든 서두에 말씀드린 현대차 그룹도 이제는 신고가 갈 가능성이 좀 주목을 하게 되면서 높인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상승, 이 분위기에 뭐 동참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뭐 정확한 어떤 결론인 것 같습니다. 싸게 사고 싶다라는 심리를 네네. 지금 현대차에 투영시킬 수는 없어요? 그냥 일단 들어가요? 싸다라는 것이 네.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접근할 건가 아니면 투자 지표로 접근할 건가 이런 부분을 봐야 되거든요. 네네. 왜냐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투자 지표적으로 보게 되면 현대차가 퍼가 9배밖에 안 돼? 맞아. 그럼 지금 무조건 들어가야지.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건 또 이제 최근에 30만 원대에서 뭐 그 이전 거 하기 이전에 최근에 뭐 30만 원 부분만 보더라도 3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지금 단기간 또 일주일 동안 올렸거든요. 지금 들어가도 되나? 라는 또 부담도 좀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일단은 저는 이제 퍼보다는 지금 현재 가격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만 눌렸을 때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좀 기다리는 건 괜찮다? 네네. 알겠습니다. 실적 발표 때 음. 괜찮을까? 왜냐면 모멘텀으로 올라왔었던 주가가 실적 발표 때는 그냥 무시하고 갈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하고 그렇다면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언급 주셨는데 아까 전에 계속 끌고 가자라는 네네. 입장이시네요. 매도를 고민할 시점은 지금은 아닌 거죠? 지금 이제 현대차하고 동급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만약에 윗꼬리가, 조정을 예. 기다리는 게 싫다라고 하면 매도하는 게 일단 맞아요. 매도가 나서 다시 재면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안에 계속 뭐 그냥 끌고 가고 싶다라고 보게 되면은 그런 분들은 굳이 뭐 매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50만 원 다시 안착할 가능성이 높다고 좀 봐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아직도 긍정적으로 이제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진짜 현대가에서 우리는 계속 물색을 해도 괜찮은 시장인 걸까요? 정원정 부장님께 의견 여쭙니다. 부장님,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이렇게 가니까 반도체로 배 아팠다가 또 현대차로 배 아플 수 있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박자감각 잘 타고 싶은데 여전히 기회의 영역인 긍정인 거라면 어디서 지금부터의 기회를 노릴 수 있다고 보세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연초부터는 한 소부장 쪽이 조금 먼저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네. 작년에 어떻게 보면 이 차 사지 못했던 분들이 악몽처럼 삼성전자에 하이닉스 못 샀던 분들은 악몽이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 지금 벌써 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큰 종목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바로 이제 불타기 하자라고 제가 이제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현대차, 뭐 현대모비스도 그렇고 이 주가 흐름을 보면 아침에 올랐다가 윗꼬리 달고 빠졌으면 좀 힘이 빠질만한데 다음날 또 올라가요. 갱신하고 이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거는 좀 빠졌을 때 사면 좋겠지만 네. 쉽게 그런 기회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안 줬던 것처럼 이 현대차 관련된 종목들도 좀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매수 단가를 너무 낮춰서 잡지 마시고 좀 조정 나왔었을 때 조금 가져가시는 게 괜찮을 것 같고요.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네. 뭐 약간 오후에 좀 힘이 약해진 것 같다. 이제 힘 끝났나? 라는 생각을 너무 빨리 하시지 마시고 조금 더 보유해 주시면 물론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만큼 많이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뭐 물음표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아직은 보유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관련해서 이제 뭐 자율주행이나 로봇 이런 것들도 저는 아직까지도 좀 매수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로봇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최근에 좀 약간 조정이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현재쯤 자리가 저는 좀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싶어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로보티지도 그렇고 최근에 뭐 수급 좋아지고 있는 유진 로봇도 그렇고 충분히 뭐 매수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로봇주들 그다음에 자율주행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뷰를 좀 아직은 가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SBB테크 오늘 뭐 상 도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합니다. 자율주행 쪽에 있어서도 긍정이라고는 이렇게 버무려 주셨긴 했는데 사실 우선순위로 보면 자율주행 관련주에 대한 비중은 크게 안 실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정원정 부장님이라면 어떠세요? 왜냐하면 테슬라랑 비교하면 아직은 갈 길이 멀다라는 게 여태까지의 분석이기도 했잖아요.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이 자율주행 관련주 종목들이 예전에 한번 반짝였을 때가 있지만 최근에는 그렇게 시가총액이나 거래 규모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실어가기에는 상당히 운영하기 상당히 리스크가 크거든요. 네. 왜냐하면 사고 싶을 때, 팔고 싶을 때 팔기도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종목들 자체가 아주 비중이 크진 않기 때문에 포트에 높은 비중을 담기에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약간 위험하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주 높은 비중보다는 조금 포트에 그냥 담아간다라는 개념으로만 좀 담아가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방향성은 열려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같이 보고는 계시네요. 이 속에서 지금 현재 자리에 있어서 고민해 보면서요, 함께 가고 있는 우상향의 방향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의견 나눠주셨습니다. 자, 현대차, 로봇, 자율주행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음 쟁점으로 넘어갑니다. 자, 저희, 이쪽 정말, 어떻게 바라볼까요? 정태근 이사님께서 중립 부정이고요. 정원정 부장님께서는 그래도 좋다 의견을 주고 계셔가지고요. 저희는 긍정부터 듣겠습니다. 정원정 부장님, 왜 잠잠하다고 생각하세요? 확실히 반도체 그리고 현대차, 조방원의 기계가 너무 센가요? 지금 제약바이오 쪽까지는 유동성을 보기가 눈치 보고 있는 건가요? 뭐 아무래도 이제 시장 상황이 그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조금 소외받는 그런 느낌은 좀 있죠. 그래서 보면 종목들도 오늘도 그렇게 강한 종목들보다는 좀 약한 종목들도 많고, 오늘 같은 경우 뭐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뭐 크게 하락하는 모습도 나오고, 이런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 시장 자체에서는 조금 약간 소외받는 그런 느낌이 있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조금 이럴 때 오히려 좀 담아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의료 AI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시장이나 이쪽에서는 관심을 가져갈 만한 그런 성장 가능성이 높은 섹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언제부터 이 그 기대감이 발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빠져 있었을 때 조금 이 담아가면 시점까지 잡으면 제가 참 좋긴 하지만 시점은 사실은 갑자기 매수가 쏠리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점을 모르게 있긴 하겠지만 조금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가야 되는 업종, 그리고 조금 제가 이제 조금 약간 꺼려하는 것 중에, 지향하는 것 중에 많이 올라 있다라고 하면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느끼긴 하지만 시장 대비해서 최근에 약간 조정받았다라는 부분은 오히려 조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조금 부담이 덜해졌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긍정 뷰를 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래도 쌈바는 좀 시세가 나오고 있죠. 제약바이오 내에서 그럼 지금 모아가기 좋은 건 음봉 나오고 있는 종목군이라고 하면 사실 테크 쪽이거든요. 그쪽으로 보세요? 사실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사실 셀트리온, 삼성 에피스 이런 게 하면 참 좋긴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금 조정 나와 있는 뭐 한미약품도 사실은 오늘 여기서 한 두 자릿수 더 빠진다라고 하면 조금 담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알테오젠도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이렇게 조금 오늘 좀 조정 나오는 이런 쪽으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음봉 쪽으로 지금은 모아가자. 그리고 정말 트리거가 됐을 때 그때 또 힘을 노려서 수익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 측면에서 긍정 주셨습니다. 자, 정태근 이사님 중립과 부정 의견 주셔가지고요. 근데 오늘 사실 그 일라이릴리랑 엔비디아 뉴스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진짜 신약 개발할 때 AI 쓸 것 같거든요. 그거는 만들 것 같은데 AI가 안 들어가는 산업 영역이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지금 시어스 테크놀로지도 차트 그간 그렇게 올랐다가 오늘 잘 버티고 있어서 저는 깜짝 놀랐고, 프로티나 많은 분들께서 기대를 하셨을 텐데 글쎄요, 부정이에요. 뭐예요? 어떤 의미예요? 일단은 바이오 섹터를 바라보게 되면은 좋은 이슈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슈만 보게 되면은 긍정을 주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런데 아까 그 서두에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엔비디아 이슈 해가지고 많은 좋은 것들인데 주가는 왜 안 갈까요? 그것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러니까 만약에 바이오보다 더 좋은 게 있다라면은 이런 전제를 깔게 되면 오늘 현대차를 포함한 자동차가 너무나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유인 것 같아요. 뭐 제피모건 헬스케어 해마다 하고 있지만 어느 때는 부각이 되고 어느 때는 부각이 안 되거든요. 근데 결국 이렇게 다른 현상이 나타나는 건 이런 학회가 있을 당시에 바이오 업종의 어떤 투자 심리인지 업황이 상당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이오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좀 소외가 된다라고 봐요.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 쪽 보게 되면은 뭐 인벤트리즈 같은 경우 이제 노보노디스크 어떤 협력 상태 확인하고, 리가켄 바이오는 LCB 이제 8세대 개발 현황,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제 NO2 SC 제형에 대한 개발 현황이라든지 파트너사 어떤 협력이 어떻게 진행되지 이런 부분을 발표를 할 거거든요. 근데 이런 많은 좋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주가가 안 가게 된다라면은 사실 뭐 이제 긍정이라 말씀드리기 쉽지 않다라는 것들이죠. 우리가
산업을 연구하는 이제 연구원으로 제가 이 자리에 나왔다라면 긍정이 되는 게 맞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매수와 매도라는 그런 측면에서 또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일단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삼성당제약처럼 일부 가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중립 의견을 드릴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근데 이런 바이오 섹터 내에서 아니면은 자동차 섹터 내에서 이렇게 봤을 때 어느 쪽을 선택했을 때 확률적으로 갈 만한 종목이 더 많을까라는 부분을 보게 되면은 바이오보다는 지금에 집중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중립 의견을 드리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의료 AI 쪽 같은 경우도 바로사이 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종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게 접근하고 싶다, 사고 싶다. 라는 그런 매력도 측면에서 좀 낮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정 의견을 좀 드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네. 지금 말씀드린 의료 AI라든지 그리고 바이오 대비해서 이제 더 매력을 더 많이 뽐내는 업종이라든지 섹터가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일단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일단 중립과 부정 의견 드렸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다른 쪽의 선택지가 더 매력적이다라는 수급 논리가 지금은 제약바이오가 숨통 트여지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오히려 낙폭을 크게 키우는 쪽에 있어서는 기회로 조금씩 들어가서 모아놓고 있다라는 전략에서는 긍정 의견도 있었으니까요.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쟁점으로 넘어갑니다. 이쪽이 오늘 좀 튀는 종목들이 유독 보입니다. 리튬으로 열어보고자 하고요. 중립 의견과 긍정 의견 나타납니다. 저희는 긍정 의견 듣겠습니다. 자, 탄산 리튬 가격이요. 15만 위안 넘었어요. 네네, 그렇죠. 근데 이게 조정 없이요. 그냥 뭐 반도체 디램 가격처럼 쭉 가고 두쫑프 네. 가격처럼 그냥 네네. 갑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쪽 갖고 있는 이런 소재단이 또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오늘은 또 포스코홀딩스가 무려 10%대예요. 이거는 2차 전지로 보세요? 철강으로 엮어서 봐야 돼요?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왜 네. 오늘 포스코가 상승 나오는지 한번 뉴스를 많이 찾아봤는데 안 나오더니 결국 찾아보니까 이익 정상화. 이익 정상. 이 뉴스 때문에 오늘 10% 상승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익 정상화 된다라는 것은 이제 포스코가 진행하고 있는 철강 사업 플러스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광물 사업 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어떤 평가라고 일단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리튬 관련돼 가지고 ETF가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타이거 글로벌 리튬엔 2차 전지 솔렉티브라는 이 ETF가 있던데 요거는 오늘 이제 3%가량 또 상승입니다. 그래서 혹시 저처럼 리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요것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것도 작년 7월 때부터 계속 우상이거든요. 코드 번호가 394670이에요. 그래서 ETF 상품인데 그래서 혹시 리튬에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이거 한번 보시면 좋겠다는 판단이 들고 있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탄산 리튬 중국의 탄산리튬 선물 가격이 어제는 상한가 갔고 오늘은 이제 또 급등 나오게 되면서 16만 3,642원을 현재 기록을 아침에 출발 때 기록을 했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완전하게 이제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이제 수익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상승한 이유가 좀 두 가지가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최근에 나온 소식을 좀 전해드리게 되면은 일단은 공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에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그 원자재 가격에 리튬이라든지 알루미늄이라든지 코발트 가격도 동참해서 상승이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격 상승 영향 이런 공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 랠리에 동참하고 있다는 부분이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지금 ESS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좀 하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연초에 중국의 ESS 양극재 기업들이 가격 인상을 이제 진행한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이런 가격 상승이 좀 이루어지게 되면서 LFP라든지 삼원계적 동력 배터리 그리고 ESS형 배터리 쪽에 수요 성장 이런 영향 때문에 또 이제 배터리 가격이 또 상승한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공급적인 측면과 수요적인 측면 어떤 이슈가 동반적으로 반영이 되게 되면서 일단 상승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 플러스 해가지고 어제 또 뉴스 나왔죠. 중국의 배터리 제품에 대한 그 부가세 환급 축소 요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이슈를 내 가지고 선제적인 어떤 재고 확보 이런 것들도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데 요건 어쨌든 단기적인 이슈고 어쨌든 최근에 와서 계속해서 ESS 이 수요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우리나라 양극재 기업들의 어떤 수익성도 개선시킬 것이고 이 부분은 또 이제 배터리 셀 기업 쪽으로 전이가 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되게 된다라면은 아시겠지만 2차 전지는 일단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작년 10월 달에 ESS가 부각했다가 잠시 식어버렸는데 다시 ESS 쪽으로 그러니까 전력원 확보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에너지. 예, ESS도 계속 부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올해도 다시 한번 ESS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들 가기 이전에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서서히 좀 바닥을 저는 잡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보시고 서두에 말씀드린 리튬 ETF 364-970 요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이제 참고 삼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제약바이오는 수급 논리에 네. 있어서 부차적으로 두시는데 2차 전지는 그래도 가격 잡았고 네. AI라고 하는 대줄기에 있어서 ESS라는 네. 키워드를 놓칠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긍정인 거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사실 있겠네요. 자백을 하자면 네. 바이오는 지극히 객관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2차 전지 지극히 주관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알겠어요. 네, 위험하네요. 예. 사실 여러분 오늘 좀 그 증권가 리포트도 중립, 그러니까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그 LNF 한 종목에 있어서 네네. 그런 리포트도 있었지만 또 신규적으로 매수 리포트도 있었을 만큼 굉장히 쟁점이 있어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모건스탠리하고 JP모간도 바이오를 올해 이제 외치긴 했죠. 리튬 기업들 예. 있잖아요. 목표 주가 다 상향 조정했어요. 맞아요. 매수 의견 다 상향했고요. 그러면 저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아직 투자자의 주관이 좀 필요하다로 네. 그럼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포스코 홀딩스가 보여주는 저력 그리고 다른 2차 전지주가 바닥 대비 그래도 조금씩 고개를 턴하고 있는 가운데 ESS 키워드가 또 트리거가 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뉴스플로우 저희도 계속 챙겨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핫한 쪽 갑니다. 반도체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요? 두 분 모두 긍정인데요. 정원정 부장님 이제 투탑의 위치가 중요해졌잖아요. 각도를 기대한다라기보다는 이제 숨고르기 구간에 진입했다. 그러면 수급 분산으로 오히려 뭐 조선방산 원전 쪽이라든지 다른 쪽이 강세일 거다라고 우리가 판단해야 하는지 아니면 오늘 소부장단에서 그래도 플러스가 좀 나타나는데 이쪽으로 확산을 시켜가겠구나로 이해해야 하는지 지금 정리해 주세요. 일단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 조금 약간 주춤하고 네.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올 한 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리포트들이 뭐 계속 업데이트 되는 거 계속 보시면 이익 전망치는 계속해서 좀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긴 합니다. 뭐 그 밑단에는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나왔던 이 재고 수준이 뭐 역대 최저급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출하량도 마찬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올 한 해도 역시나 작년처럼 이 반도체 업황 자체는 나쁘지 않을 거다. 다만 지난해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에 그렇게 재미가 없었던 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엄청난 업황 호황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증설이나 이런 투자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소부장 쪽의 재미를 못 봤는데 올해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런 투자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소부장도 충분히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업황이 작년에는 좋았지만 그게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거의 다 가져가는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하면 그 밑단에 있는 소부장이 올해는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소부장 종목들도 계속해서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긴 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 네.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뭐 끝났냐?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올 한 해 업황이 좋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조금 더 갈 수도 있다. 다만 워낙 지금까지의 이 상승 각도가 높았기 때문에 약간 조금 숨고르기 아니면 주춤하는 모습이 나올지언정 예전에 이 업황이 안 좋아서 이 주가가 확 빠졌던 것처럼 그렇게 주가가 뭐 급락을 하거나 다시 예전 제자리 찾아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그 추가 전략 받겠습니다. 지난주 언급 주셨던 게 사실 하나 마이크론이었어요. 차트 굉장히 또 견고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여전히 그럼 지금도 신규 진입 또한 가능한 자리인 건지 궁금해요. 충분히 저는 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은 이제 지난주에 화요일날 수요일날 한번 급락이 나왔었잖아요. 네.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좀 다시 계속해서 주가는 좀 약한 모습이었는데 오늘 장중에 좀 반등하는 모습. 물론 이제 아침 고가 대비해서 폭 빠지는 모습이 좀 아쉽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외국인들이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점은 수급에서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후공정 쪽이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 이 투자에 네. 괜찮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마이크론 아직까지도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예쁘다 의견 받아봅니다. 그리고 오늘의 탑픽이 또 정태근 이사님이 반도체 쪽에서 챙겨와 주셨는데요. 너무 핫한 종목으로 챙겨와 주셨어요. 요즘은 핫한 거 봐야죠. SNS텍.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신고가 만들었다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마 SNS 택을 일단 준비를 했는데 아마 뭐 때문에 상승한지는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국산 EUV 블랭크 마스크를 이제 도입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국산 블랭크 마스크를 도입한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블랭크 마스크였던 가장 유력한 후보는 아시겠지만 SNS텍이라고 봐야 되고 지금 성능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적용이 될 거라 보고 있어요. 그럼 2분기에 만약에 적용이 되게 된다라면 이 부분은 실적도 당연히 긍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될 것이고 그리고 삼성전자를 잡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또 다른 해외 고객사 쪽으로 이제 연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SNS텍 뭐 높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2023년도 날짜를 보기 2023년도 6월달 그리고 이제 최근을 보게 되면은 이제 작년 10월달 요 고점 6만 1,000원대였거든요. 근데 이 가격대를 다시 갭으로 돌파를 시켰다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을 봤을 때 기술적으로도 접근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77,000원, 지금 가격에서 한 20%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59,000원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77,000원 라인대. 오늘 고가 7만 원까지 터치가 나왔는데 조금 더 업사이드 보시네요. 자, 이어서 정원정 부장님. 어제 현대건설 거의 뭐 주인공이라고 해도 과언 아니었는데 한 줄 정리해 주시죠. 더 보유인가요? 한 줄로 말씀드리면 저는 어제부터 좀 물량을 좀 줄이고 있긴 합니다. 그래요? 이익 실현 좀 하고 있어서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금 이익 실현하고 있다라고 한 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조금씩 수익으로 또 챙겨가는 것도 중요하다 의견을 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탑픽입니다. 와, 조선주 큰 종목 챙겨와 주셨고요. 제공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HD 한국, 조선해양이네요. 사실 이제 조선업 업황은 지난해도 사실은 좋았었잖아요. 근데 올해도 당분간 계속해서 이 업황은 좀 좋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 말에 이제 한미 팩트시트 발표랑 그다음에 핵 추진 잠수함 뉴스 나오면서 그러니까 호재성 뉴스가 나오면서 오히려 세로 물량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았었거든요. 특히 이제 11월, 12월 달 조정이 나왔었는데 올해 이제 새해 시작하자마자 또 열심히 주가가 좀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다음에 최근에 신조선가도 다시 상승하는 그런 추세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시장 가이던스대로 2025년도 사실은 영업이익이 크게 늘었는데 올해도 그런 고성장 그런 기조는 유지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가지고 와봤고요. 아침에 제가 이제 이거를 공략 봤었을 때는 보합권이었는데 벌써 한 2% 중반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어서 힘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올해 들어서 1월 2일 빼고 계속 주가가 하루도 안 쉬고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약간 조금 부담스럽다고 느낄 수는 있긴 하나 강한 시장에 발맞춰서 정고점 돌파 그리고 이제 신고가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 목표가는 50만 원, 손절가는 43만 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0만 원까지는 바라본다. 앞자리 바뀌는 거 챙겨보면서요. 최근에 조선주로 몰리는 수급이 또 강한 만큼 그중에 대장주로 모아가 보자 의견 정리합니다. 두 분과는 여기까지 얘기 나눠봐야겠습니다. 오늘 양대시장 혼조 보이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끝까지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